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자, 10월 처음 맞는 토요일입니다. 예, 에, 라이브 방송, 토요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증시 시황하고요, 중요한 거, ELW 매매,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알고 하자. 예, 이런 주제로, 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밤새 해외 증시가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 날 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은 거기에서 보고 또 중요한 것은 ELW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또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뭐로 올랐냐?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 잔잔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한 2주 정도 훅 빠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뺐다,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하는 하루 1%가 넘는 등락을 쉽게 해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변동성 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하루 4,500포인트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밤새 오른 것은 9월 달까지 이제 9월 한 달 다우지수 뭐 미국 증시 전부 다 음봉 만들었거든요. 다우가 이제 뭐 한 4%대, S&P 500은 5%대 빠지고 나스닥도 큰 폭으로 빠지고 그랬죠. 9월 달 안 좋았던 거 10월 달에 이제 10월 첫날은 반등하면서 조금 힘을 실은다 할까요? 그렇게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나스닥 지수 200일선입니다. 파란색 121선이요. 121선을 지지받는 그림이죠. 과거에 121선이 터치되면 반등이 들어왔어요. 중기 추세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죠? 121선 닿으면 반등했고요. 살짝 이탈했지만 반등. 이번에도 121선 닿았단 말이에요. 반등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살짝 터치가 깊어지면 반등이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확인하는 과정도 좀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 이유가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S&P도 마찬가지죠. 예, 120선 뭐 근래에는 없던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건데 머크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에서 경구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경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7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안 먹은 사람과 가짜 약을 준 사람과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의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먹은 사람들이 입원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사망자는 전혀 없었다. 뭐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3상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게 될 것이고 FDA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먹는 치료제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해서 어제 미국 증시는 머크가 살렸다. 머크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크 주가가 그동안 그렇게 뭐 쏙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좀 올랐어요. 보니까 보죠. 머크 주가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꿈틀대더라고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더니 지난 밤새 그래서 먹는 치료제 덕분에 뭐 장중에 1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머크가. 이제 머크가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제 치료제로 갔죠. 얘네는 백신으로 안 가고 백신으로 재미를 봤던 모더나는 거꾸로 폭락을 했습니다. 11% 급락을 했어요. 그동안 머크가 움직일 때 상승 움직일 때 모더나는 빠졌죠. 요게 이미 알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이자는 좀 덜 빠졌는데 파이자와 같이 했었던 이제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밤새 한 7% 정도 빠졌고요.
파이자도 기술적으로 이제 120선까지 내려오긴 했네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백신의 시대가 좀 지고 있는 것 같다.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치료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SK바이오라든가 뭐 이쪽 삼바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뭡니까 CMO를 해주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치료제로 들어갔어요. 자, 셀트리온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셀트리온도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 보면은 삼바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바이오주들 크게 재미는 좀 못 보고 있죠, 그죠? 예, 뭐 SK 바이오 SK 바사라고 그러죠. SK SK 그룹주가 더 많아졌어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했는데,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어떤가 봐봐요. 그동안 이제 약세였죠. 저점이 한참 밀려났어요. 지난밤새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3사 합병 얘기도 나오다가 들어갔다가 막 하고 있는데, 반등 한번 지켜볼 자리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머크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 즉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 뭡니까 독감이나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큰 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로해서 덕분에 이제 여행주, 항공주, 또 크루즈 이런 것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뭐 항공 여행 뭐 다 이제 기름으로 가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이제 뭐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기를 만들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기름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봉으로는 고점이 안 보이죠. 주봉으로도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월봉으로 봐야 되나? 월봉으로 봐야 되네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기 한 2014년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예. 해서 지금 유가 상승은 모든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이 됩니다. 원자재 중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상승의 위험도 좀 따르겠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유가가 지금 6주째 이렇게 이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쫙. 물가 상승의 위험은 분명히 따르는 것이죠. 지난밤새 발표된 미국 이제 연준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PCE 물가지수 또 PCE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PCE 소비 지출은 이제 소비가 상당히 좀 예상을 상회하는 전월비 0.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돈 풀어놔서 소비가 또 경제의 주역이니까 뭐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비는 늘었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 이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짓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PCE 물가 지수. 요게 또 전월비 이제 0.4% 전년 대비해서는 뭐 3.5% 그래서 이게 30년 내에 최고입니다. 30년 내 최고의 물가 지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연준은 2%를 기준으로 잡고 있었죠. 계속. 그러나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점차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지는 않죠. 오르다가 어느 선에서는 내리겠죠. 그런데 그걸 비중 있게 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긴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될 필요성이 아직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를 이렇게 지탱하는 어떤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좀 꺾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크게 무너지지 않을 만한 버팀목 역할을 연준이 해주고 있고 사실
미국 경기 둔화라든가 또 부양책이 이제 점차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부터 테이퍼링 들어간다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없는 부담 요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곧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3분기가 이제 9월 말이 끝났으니까 3분기 실적이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다행히도 시장은 버텨지겠지만 그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은 조정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계속 움직입니다. 아주 특별한 악재 강한 게 터지지 않는 한은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를 먹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을 볼 때 항상 내가 주식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콜 잡고 있다고 해서 지수가 오를 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벌려고 하는 노력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풋 가지고 있고 주식 다 팔고 현금만 들고 있는데 좀 빠지면은 내가 사야 돼. 빠져라 이러고 하방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 요인도 읽고 하방 요인도 읽고 있어야 양쪽의 대응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 ELW 교육을 통해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미국은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50이 기준이죠. 근데 61.1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지난달보다도 높았고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PMI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지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유럽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미국만큼은 지금 제조업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죠? 나쁘지 않다. 고물가가 가장 큰 문제일 뿐이다. 치료제도 나오고 있다. 그죠? 근데 고물가면 문제는 이 국채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래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1.5%대까지 10년물 같은 경우 올라서 상당히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3개월 내 최고 나오고 막 하니까 근데 또 어제 오늘 뭐 조금씩 내리면서 지금 다시 1.469%로 지난 밤새 마감을 했어요. 그 10년물 국채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런 겁니다. 보니까 아니 이 PC 물가는 30년 내 최고로 이렇게 올랐다는데 뭐야 뭐 국채금리는 그러니까 또 떨어져. 특징이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익보다는 빚을 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성장주라고 그런 기업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나스닥 지수 역시나 반등하는데 도움이 됐고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기술주 대표주들이 다들 좀 올랐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신고가라면서요. 아시죠, 여러분? 예? 넷플릭스 한국이 참 CEO가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러죠. 뭐 한국이 좋은 이제 들 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쫙 오르다가 뭐 한 사흘 동안 쭉 이렇게 내렸죠. 그죠? 그래서 1.465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지난 밤새 이제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은 또 강세를 보였고
뭐 아마존은 좀 빠졌군요. 마이크로소프트 2%대 급등했죠. 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 올랐어요.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좀 위험하죠. 그래서 MSCI 한국 지수는 마이너스 0.2% 조금 빠졌습니다. 저점대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미국 증시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려 속에 다시 또 반등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려 속에 반등했다. 네. 그래서 올라가 반등해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9월 들어서 꺾였다라고 또 염두하시고 월요일 날 또 미국 증시가 빠져버리면 우리 화요일 날 그 영향 받겠죠. 월요일 날도 한 번 더 치고 올라와 준다면 요게 이제 좋은 지지선이 될 거고 화요일 우리 증시는 반등을 그대로 받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폭락을 우리가 잘 피해 갔었죠.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뭐 30년의 최고니까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또 에너지 대란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 주유소들 뭐 난리 난 거 보시죠. 뭐 저 운송할 그 트럭 기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지금 뭐 호주하고 석탄 관련해 가지고 트러블 생기더니 또 겨울철 들어갑니다. 중국 11월부터 이제 난방 10월 중순 이후 난방 들어가면 또 이제 이제 그 에너지 이 성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때 접어든 중국이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 이제 끊겨가지고 공장이 생산 중단하고는 그런 이제 어려움까지 겪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그 부총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너지 확보해라 적극적인 확보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런 에너지 이 확보 전쟁 때문에라도 좀 오를 것 같고요. 지금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면서 물가가 같이 오르고 있다. 수요가 막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딸려서 물가가 모자라는 게 이제 오르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배송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차질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찌됐건 물가 상승은 부담 요인이다. 아마 연준이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요금 올리는데 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돼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유가가 더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겠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또 금융주들은 또 좋잖아. 이런 얘기.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네. 치료제 나오면 코로나로 해방이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10월 말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그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고요. 또 뭐 치료제가 나오면 관심도 좀 할 것이고 하게 되면 움직임이 많아지면 여행 갈 것이 여행주 땡큐 그죠? 예,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상을. 나 혼자 외통수 상상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보면서 고르게 악재 요인은 뭐고 상승 요인은 뭔가를 보면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위치 얘기해주고 있어요. 딱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반등. 자, 입장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다. 120선 딱 와서 반등 했어요. 근데
얘가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구나 이렇게 본 것이 맞아요. 그죠? 반등한 줄 알았는데 다시 빠지네. 예를 들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61선까지 반등하더니 20일에서 얻어맞고 다시 내려왔죠. 이번에 반등 들어오면 21선을 뚫으냐? 이거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을까? 그죠? 여기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이거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반등하면 얘들이 21선을 뚫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시장을 보는 눈이 이런 거죠. 근데 뭐 반등 이거 보고도 못하고 120선을 하향 이탈해버리네? 밑으로 내려오네?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딜까? 그 다음 지지선은 이해동평균선을 보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은 아랫단 200일선이겠네. 오,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예측을 하고 단번에 내려오지 않더라도 슬금슬금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네. 그래야 힘쓰겠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계 증시 이랬는데 이들은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9월달 한 달 운봉이었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떤가? 우리 증시, 국내 증시를 봐요. 이게 미국은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든가 일본 증시 보십시오. 최근 폭락하는 거 아주 그냥 푹푹. 중국은 그나마 이게 지금 미국과 전혀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뭐 별 볼 일 없죠. 그죠? 예. 코스피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코스피 월봉 봐요. 월봉 볼게요. 8개월째 양봉 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후 그 다음에 어찌 됐어요? 그냥 3개월 연속 음봉. 10월 달까지도 현재 음봉으로 시작을 했어요. 4개월 연속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지난 3분기 6월 이후 7, 8, 9월이 음봉으로 약세장이었어요. 3분기가. 근데 4분기 시작도 재미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증시는 지금 조정권으로 들어갔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보자고요. 조정권으로 들어갔네. 자, 선물지수를 보니까 김영균 대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지수로 이렇게 이런 그림을 아마 카톡창에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선물지수 일봉을 보면서 지난 1년 내내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난 팬데믹 이후 여기 지난 3월 이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지금 빠지는 거다. 요걸 이제 강조를 드렸고 박스권 하단이 무너질 경우 추세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봐봐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많이도 올랐잖아요. 그죠? 요만큼 올랐잖아. 이게. 이런 가파른 상승 더블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고 이젠 박스권 흐름 길게 갔단 말이죠. 길게 박스권 갔는데 박스권이 무너지네. 그죠? 박스권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이탈인가? 추세 이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지수 400선이 저점이었는데 지금 393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393으로 무너졌잖아요. 추세 이탈인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일시적인 건가?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월요일에 얼마나 강하게 화요일날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휩소, 우리가 그걸 휩소라고 하죠.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등 못하고 오히려 박스권 하단이 저항이 되고 비리비리하다. 하반기 장세 조정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물은 이런데 현물을 보니까 코스피는 아직 박스권 그대로네. 박스권 안 무너졌어 아직. 예. 2900 저점이 2915까지 떨어졌었죠. 올해 저점이. 그리고 박스권 상단 범위 안에 들어있네 아직. 3차 아직 안 무너졌어요.
3019야. 그럼 코스피가 3000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눈여겨봐야 되겠고, 코스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거래소 전체 종합 지수입니다. 거래소에 한 800, 900개 종목에 대한 전체 그 지수예요. 근데 아까 선물 지수는 선물 매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 선물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앞선자 파생 상품이에요. 예. 근데 코스피 200을 보니까 얘는 박스권이 이탈을 했어. 박스권이 코스피 200 박스권은 이랬는데 이탈을 했어요. 당연히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코스피 200은 또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뭐 코스피는 거래소의 전체 종목이고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의 전체 종목 지수인데, 코스피 200 지수는 국내 대형주 200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중소형주는 빼고. 그러니까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셀트리온, 삼바 뭐 이런 것들, 은행주 뭐 이런 것들 200등 안에 드는 종목들이 모여 있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파생 시장,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죠.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전체 시장을 놓고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좀 어렵고 뭐 머리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보시면 선물이라는 거는 한 계약당 가격이 지수 곱하기 뭐 25만 원 뭐 해가지고 거래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한 계약당 거의 1억 원 가까이 돼요. 1억 원. 1억 원 가까이 돼서 지금 이제 한 포인트의 가격이 25만 원이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필요해요.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 예탁금도 뭐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교육도 30시간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를 뭐 50시간을 해야 되고, 그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그 골치 아픈 선물에 이거도 답답하다. 이것보다 더 좀 파닥파닥 움직이는, 작은 돈으로 크게 움직이는 그런 고수익 배팅,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선물을 기초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기초 이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권한, 옵션을 또 만들어 가지고 파생이죠, 그죠? 파생품이 옵션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림으로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 놓은 게 ELW입니다. ELW 주식 워런트 주권이라고 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지수가 오르면 콜이 수익을 내고, 지수가 내리면 풋이 수익이 나는 그런 지수가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수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그런 두 가지 상품을 크게 볼 때 만들어서 또 별도의 상품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건데, 얘는 이 선물이나 옵션과 다르게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는 별도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도 막 엄청나요. 막 선물 옵션 계좌 개설로 1년이 지나야지 옵션을 매매할 수 있고 막 골치 아픕니다. 기본 예탁금도 뭐 자산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ELW는 현재 주식 계좌에서 별도 계좌가 필요 없이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주식 계좌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에 기본 예탁금 1,500만 원이 필요하고, ELW 교육 약 1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 시험 보는 겁니다.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제약 조건 없이 그냥 해버렸는데, 이제 위험을 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교육 1시간 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기본 예탁금 1,500만 원이 있어야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ELW라는 것이 있는데, ELW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가 올라도 돈을 벌고 내려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아셨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는데 이게 회복이 되느냐를 잘 체크하자.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은 박스권이다. 아직은 박스권이다. 3천 지켜지는 거. 3천이라는 마디 지수,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자. 또 코스닥은 이미 심리적 지지선인 1000이 다시 또 무너졌죠. 그러나 이제 박스권 개념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지난 3월 달에 이제 상당히 크게 밀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아직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네. 요런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를 외국에서 보는 것, MSCI, 뭐 FTSE도 있고 MSCI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이제 표준 지수입니다. 예. FTS에는 이제 뭐 영국 쪽에서 그 하는 거고, MSCI는 이제 미국 시장 더 큰 규모가 더 큰 기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MSCI의 한국물 ETF가 있는데 그 지수, 한국 지수라고 합니다. 요것을 놓고 보면 얘는 지금 바닥권인데 주봉으로 보니까 얘는 한참 하방 이탈해 버렸네. 그죠? 올해 박스권을 한참 하방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물이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한참 우리가 전체 시장 코스피로 보는 것보다 더 나쁘게 지금 보고 있구나. 예, 더 나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물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 증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다. 예, 그렇게 보세요. 어제도 보면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가 덜 빠졌죠. 자, ELW 교육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ELW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ELW의 매력이라면 뭘까? ELW의 매력이라면 뭘까? 그죠? ELW 좀 키워서 글자가 좀 잘 보이게 할게요. ELW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이고 물건이고 뭐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ELW의 매력은요, 작은 돈으로 자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 기대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주식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요? 안전하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1년에 1%밖에 안 주니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근데 부동산을 살려면은 이게 요즘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 5억은 있어야 최소한 빚내서 사는데 그 돈은 진짜 큰 돈이니까 쉽지 않고, 그냥 그보다 작은 돈으로 내 운용 자금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코인 시장으로도 갑니다만은 이 주식시장.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재미가 뜨뜻미지근해. 예상보다 별로 못 벌어. 펀드 넣어놓으면 기껏해야 뭐
6% 7% 벌었다고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쳐. 근데 내가 그거 보려고 그거 뭐 이러고 있겠어?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주식 보니까 뭐 맨날 올랐다가 기분 좋다고 뭐 소주 한잔 했더니 다음날 또 빠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또 소주 한잔 하고, 그 1년 정산해 보니까는 또 맨날 마이너스고.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마이너스거든. 기관이나 외국인이 플러스가 나니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기왕에 이런 거 그래 좋아. 더 손해가 나더라도 더 크게 한탕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파생 상품, 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키워놓은 상품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매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파생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예, 파생으로. 근데 이 파생은 위험하다던데? 예, 위험해요. 파생은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고수익, 고위험이에요. 고수익, 고위험. 영어로 얘기하면은 high risk, high return. 그러나 내가 고수익 쪽을 위해서 위험은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그건 당연히 하는 분들이 뛰어드는 시장이 바로 파생 시장이다. 근데 이 파생 시장도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무슨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골치 아파 배워야 될 게 많고 힘들고, 그거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없을까 했더니 그 중에 최고가 ELW더라. 작은 돈으로 초기 예탁금 1,500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 계좌에서 바로 1시간만 교육받으면 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파생 상품이고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깡통 나고 힘들어져요. 올인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자. 주식과 병행 투자를 하자. 이게 리스크 헤지입니다. 리스크 헤지예요. 사실은 주를 주식에다 넣고 부를 ELW로 하면 이게 최상입니다. 이게 최상.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 왔다고요? 돈 벌려고요. 더 빨리 벌려고 파생하고요. 좀 부담 없이 하려고 ELW였어요. 근데 주를 주식으로 받고 부를 ELW를 하다 보니까 주인 주식은 잘 안 움직이고 ELW는 막 움직여. 그래서 어찌해요? 부를 더 키워버려. 예? 부를 훨씬 키워버려 사람들이. 부는 한 20으로 놓고 주식은 쬐끄맣게, 예? 쬐끄맣게 해요. 이렇게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대로 주식에다가 우량주에다가 배팅을 해놓는 거예요. 우량주. 우량주를 묻어두고, 그러니까 장롱에다가 우량주 사서 마늘밭에다가 묻어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같아? 그죠? 마늘밭 얘기하니까 큰 돈대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늘밭 큰 돈. 그죠? 큰 돈이잖아요. 작은 운용 자금으로 빠른 ELW 매매를 하는 거예요. 빠른 매매가 빠르잖아, 결과가. 근데 또 장점이 하나가 있더라. 장점 뭐가 있어요? 주식은 강세장에서만 벌잖아요.
강세장에서만 수익이 나잖아요. 상승을 해야 되니까, 올라야 되니까. 근데 ELW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더라. 요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수익 내역 보여드려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자 27일 날 월요일 날 31만 원 벌었죠. 화요일 날 얼마 벌었습니까? 53만 원 벌었죠. 수요일 날 이날 지수 팡 떨어졌죠. 얼마 벌었어요? 670만 원 벌었죠. 670만 원. 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버네. 김양김 대표 골 때린 양반이 이거. 자 목요일 날 20만 원 벌었죠. 목요일 날 살짝 주춤하니까. 어저께 또 빠지니까 얼마 벌었게요? 어저께 또 빠지니까 280만 원 벌었죠. 와 지수 빠지니까 더 버네 이거. 그죠? 지수가 빠져도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 회원방 현재 정회원방 10월물 실적입니다. 10월물 들어서 쭈리쭈리 해가지고 이번 주에만 27일부터 이번 주에만 1000만원 넘게 벌었죠. 그죠? 1000만원. 그리고 1242만원 수익 중에 현재. 이런 매력이 있는 매매가 ELW 매매더라. 그죠? 하락장에 더 큰 수익이 나더라. 하락장에 더 큰 수익. 그럴게요. 더 큰 수익. 기쁨은 2배가 되죠. 하락장에 나면은. 남들은 주식은 빠져가지고 다 죽겠다고 그러고 나의 경쟁 상대일 수도 있는 저 사람 주식만 하는 사람은 자산가치가 쪽 쪼그라들었는데 나는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더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이런 매매인 거예요. ELW는 왜 오를 때와 내릴 때 돈을 다 벌 수 있냐? 콜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오를 때 수익 나고 풋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그래요. 풋은 내릴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풋은 내릴 때 수익.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기준으로 하니까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강세장이 될 것 같으면 콜을 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수가 빠질 것 같으면 풋을 사야 돼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를 뭐로 알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었잖아. 시장 분석. 세계 시장이 어떻게 가고 그 세계 시장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연동이 돼 있고 그죠? 지금 기술적 분석의 위치는 어느 정도 선인가? 기술적 분석은 그 정도예요. 기술적 분석에 너무 맹신하면요 그 기술적 분석에 발목 잡혀서 죽어요. 예. 그래서 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가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그걸 알면 어찌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맞습니까?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면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 거지.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다로 전제를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야. 나는 맞힐 수 있어. 나는 저 기술적 지표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거 해결돼. 제 믿고 따라서만 하면은 무조건 되더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부자 된다니까. 기술적 분석의 맹점은 후행성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보인다는 거. 또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 새로운 기준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9.11 사태가 터지는 거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핵 실험해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신은 하지 말자. 다만 참고로만 보자. 그래서 기술적 지표 하나에 맹신할 수도 없고, 시황에 이미 뉴스로 터져 나온 것 가지고 시황이에요. 그죠? 이미 알려진 거. 모든 사람이 알만한 것. 그러나 그 알만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의 능력인 뿐이에요. 그죠? 예. 금리를 올린다는데, 금리 올리면 뭐가 좋지, 뭐 어쩌지, 이런 것은 분석이에요. 올렸다는 이미 뉴스고요.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내가 판단한, 내가 분석한 시장 전망은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알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예?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오를까 내릴까를 모르니까. 다만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거예요. 오를 확률이 높다면 콜 비중을 높이고, 주식의 경우는 팔아야죠. 그죠? 오를 확률이 높으면 사야죠. 콜을 사야 되겠죠. 오를 거니까.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이면 주식 팔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 늘려놔야죠. 그죠? 현금 확보. 그냥 확보라고 할게요. 현금 확보하고 다음에 다시 또 살 기회 잡아야 되니까 풋을 사면 되죠. 풋을 사고. 그런데 이건 분명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위험을 줄여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은 매매 그 기관 외국인 개인들 매매 행위를 보면 말입니다. 이래요. 외국인이나 기관 항상 특히 외국인은 보면
현물을 이렇게 팔고 선물도 팔더라도 옵션은 또 거꾸로 콜을 사고 풋을 팔아요. 풋을 팔고 콜을 샀다는 건 뭡니까? 하방에 이제 지수가 오를 것에다가 베팅한 거야. 옵션에서는. 대신 현물은 팔면서도. 왜 팔면서도 여기에다가 베팅을 해요? 옵션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작아요. 그죠? 작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했지. 기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제. 콜 사고 풋 팔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할 것이 되는 거야. 어제 지수가 이렇게 빠졌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에 의해서 빠진 거야. 맞죠? 그런데 밤새 미국 증시 올라버리면 얘들은 다 팔기만 해버렸으면은 다음날 손실이죠. 잘못 판단한 거잖아. 근데 그것을 커버해 주는 게 뭐예요? 옵션이 커버를 해주죠. 월요일날 지수가 오른다. 화요일이겠지만 다 팔았지만 올라버리면 오이씨 괜히 팔은 내가 아니라 아니야. 옵션에서 상방으로 잡아놨어. 그러니 얘가 그만큼 벌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기 기간이 짧은 옵션은 단기 상품이겠고 만기가 없는 현물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선물은 중장기 상품이겠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보기에는 팔아야 되는 때예요. 팔아야 되는 때. 맞아요? 그죠? 팔아야 되는 때. 어쩔 때 팔아 그랬어요?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판 거지.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 확보했어. 근데 혹시 몰라? 풋을 사야 되는데 풋을 안 샀어요. 이놈들은. 오히려 풋을 팔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해지를 한 거예요. 해지. 개인도 거꾸로 했네요. 그죠? 상승할 거로 봤지만 옵션 단기 상품에서는 풋을 사고 콜을 팔았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 얘네는 수익이지만 지수가 오르면 어찌 돼요? 풋을 샀으니까 손해를 나요. 기관 외국인은 월요일날 지수가 오르면 옵션에서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전일 팔았던 현물에서의 손실을 얘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현물은 중장기 상품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이들은 이런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는 해지를 하고 있다. 해지 매매. 해지라고 하죠. HDG 해지. 이 해지 매매의 필요성. 그러니까 항상 양매수 전략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양매수 전략. 양매수라는 게 뭐예요? 양매수 전략. 콜도 사고 풋도 사는 거. 아까 옵션은 말이죠. 파는 것도 있어요. 풋도 팔고 콜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ELW는 사는 거밖에는 없어요. 파는 거는 없습니다. 옵션에서 매도는 무한 책임이고 더 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아주 위험이 큰. 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예. 근데 ELW는 사기만 하니까 유한 책임이에요. 그만큼만 손실 나면 끝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옵션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옵션은 콜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자, ELW는 사기만 한다. 콜을 사고 풋도 사고 이게 양매수인데 다만 확률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한다.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예?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어찌 한다고요? 오를 확률이 높으면 콜을 산다. 그러나 확률 1뿐이기 때문에 콜만 올 배팅하면 어찌 돼요? 위험에 노출이 되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콜 많이 사더라도 풋도 조금 사놓자. 그죠? 이게 양매수예요. 비중 조절. 비중 조절. 아셨죠? 예.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게요. 그러면 이제 정정된 글이 나갑니다. 콜을 많이 사고 풋을 조금 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콜을 많이 사고 풋을 조금 산다. 이렇게 해놓게. 예. 내릴 확률이 높으면 거꾸로겠죠? 풋을 많이 사고 콜을 조금 산다. 했지. 알죠? 했지 매매. 요거. 아셨죠? 이런 매매 대응을 하셔야 내가 안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 먹었으면 3개는 줘야죠. 그죠? 10 먹었으면 아니 5개 줘도 5개 남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10 다 먹으려고 드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돈 여기 일단 이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ELW 만기일입니다. 선물은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있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게 와요. 지난 9월 달이 그 날이었고요. 이제 12월 달이 또 오겠죠. 이 새로운 그 월물이 시작되면, 그죠?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면 수익을 챙겨 놓고 과감한 투자로 조금은 과감한 배팅으로 수익을 챙겨 놓고 만기 즈음에는 만기일 가까워지면 방어적 매매로 수익 확보 전략, 이겁니다. 제가 많은 세월을 여러분과 같이 매매하고 해봤는데, 리딩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저 김양균 대표보다 오랜 세월 ELW 매매를 리딩한 전문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중간에 다 손들고 나가요. 전문가들이. 중간에 손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로 전향해요. 주식으로 전향하거나 뭐 이럽니다. 근데 김양균 대표만큼은 ELW 매매를 지금껏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ELW 매매를 전문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쌓였겠죠. 여러분, 김영현 대표가 여러분한테 장중에 얼마 지금 풋 팔았습니다, 수익 챙겼습니다, 콜 팔았습니다, 챙겼습니다, 이거 자꾸 올려드리는 게 자랑질도 자랑질이지만, 자랑질이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그래서 제가 참고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아, 김영균 대표는 지금 풋을 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구나. 그걸 거의 동시간대에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은 지금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구나. 지수 풋을 팔았다는 거는 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풋 팔고 나면 바로 지수 오르는 경우를 여러분이 수없이 봐오시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연만은 아니겠죠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러분 보면 어제 분봉을 5분봉으로 볼게요. 아침에 시작할 때 약보합에 멈춰 있었어요. 우리가 풋을 들고 있었단 말이지. 2월한 게 있었고 안 팔았죠. 이 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쭉 반등해버리고 나서는 여기서 버티고 있어. 근데 김영균 대표는 어찌해요? 쫙 내려오기 기다렸죠. 기다려놓고 이쯤에서 팔기 시작했죠. 그죠? 여기에서 하나 팔았고 단타 때렸던 거 동시호가에 단타 때린 거 여기서 30% 수익 냈나요? 그랬죠. 아마 그랬을걸요. 어제 거 보면 어제 아침에 제일 먼저 판 거 아침에 사가지고 8시 51분에 사서 보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죠. 그죠? 거짓말을 안 하죠. 8시 51분에 100만원어치 샀잖아요. 245원에. 왜 245원이에요? 250원, 260원에 걸었는데 245원에 잡혔어요. 그리고 몇 시에 팔았어요? 10시에 매도 걸었죠. 10시에. 딱 1시간 만에 350원, 40% 수익으로 딱 팔자 던지잖아요. 그죠? 10시에 여기입니다. 9시 40분 10시 여기네. 여기에서 팔았네요. 여기에서 매도 걸었어요. 그랬더니 쫙 팔렸죠. 이놈 먹은 거예요. 40%. 여기 시초가에 사가지고 이놈.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마다 더 팔고 그래서 어저께도 280만원 수익이 난 겁니다. 이런 자리를 읽을 수 있는 게 뭐로 읽어요? 김현규 대표는 가장 우선시하는 거. 시장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가격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라고 그러죠. 사고 파는 것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시장의 이 주체가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들어 계속 외국인들 수급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들이 대장이에요. 그럼 그들이 사느냐 파느냐? 사는 폼이냐 파는 폼이냐 지금 속임수로 지금 파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속임수처럼 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읽는 게 수익과 직결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동물적 감각이에요. 경험이 중요해요. 예. 어떤 공식이 따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들도 매번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두 명입니까? 지들끼리도 싸워요. 그죠? 그들을 다 합쳐놓은 게 이 수치일 뿐인 거예요. 이 수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도 대세니까. 그 전체의 모습이니까. 외국인이 어제 다 팔았다 해도 3천억을 팔았다 해도 모두가 팔았겠습니까? JP 모간은 팔았더라도 머건 스탠리는 샀을 수 있고요. 그죠?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급이라는 거를 항상 중시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오랜 경험에 의한 동물적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 20% 빠지면 막 안달이 나서 꼼짝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빠져라 그래 한번 더 들어가 버릴란다 이렇게 배포 좋게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 먹으니까 와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이제 더 이상 이놈 먹던 것 잃어버릴라 팔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블 먹겠는데 이거 오늘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각자 다른 타고난 본성이에요. 김영균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오랜
경험에 따른 이 숙련도도 있지만 타고난 자질도 여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합니다. 예. 배포 김현균 대표만큼 배포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따블 먹고도 버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수익 나고 버티기 참 어려워요. 팔고 싶어 안달이 나요. 예. 물론 손실 나고 버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 저 사람이, 저 전문가가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자질이 있나, 능력이 있나, 어떤 그 특장점이 있나, 그걸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는 대한민국 ELW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많은 회원들을 리딩해온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검증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ELW 매매는 일단 시장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 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직업이 생긴 거고요. 전문가가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또 전문 지식을 쌓았기에 일반인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나으니까 따르는 거 믿고 하는 거고요. 그죠? ELW 매매에서 수익의 첫 번째, 시장을 보는 것. 오를 장이냐 내릴 장이냐를 보는 것. 그러나 그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덤비지도 말고 뉴스만 놓고 보지도 마라. 확률에 의한 접근을 하라. 그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더 적중하기 위해서, 지금 콜과 풋의 비중을 5대5로 놓을 것이냐, 6대4로 놓을 것이냐, 7대3으로 놓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능력이 되겠죠. 확률에 접근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시라. 그런 노력을. 수급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할 만한 시간은 넘는 거고 모자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투자 심리를 읽는 거예요. 투자 심리를.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서 지지선 이런 거, 저항선 긋고 이런 것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은, 요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쯤 오면은 저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매도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쯤 오면 바닥이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받아 올리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뚫어졌어, 무너졌어, 그럼 어찌해요? 기대했던 그 기대 세력들이 포기를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읽는 것이 기술적 분석일 수 있는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 이런 것들을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매매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직장인도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는 매매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매매 리딩 문자예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보냈고 몇 시에 또 보냈고를 여기에다가 제가 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풋을 250에서 260 사이에 걸어두라 이거예요. 매도 풋을 350원에 걸어두라 이거예요. 지금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 걸어라. 걸어두니 바쁜 분들도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직장인, 지금 저희 방의 회원님들 중에
바쁘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운전 중인데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고 급한데 전화하신 분도 계세요. 네.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 있다. 이런 리딩이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네. 처음에 적응 기간을 좀 두시고, 처음에는 이 매매 비중을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한 계약을 하지 말고 5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만 가지고 해요. 예. 그랬다가 한 진짜 서너 번 하면은 다들 도사돼요. 매매 이까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냥 그 매매 책 열어놓고 매매 주문 때리면 되잖아요. 적응 기간 두면서 제 이 비중을 맞춰 나가시면 편안하게 적으실 겁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한테 거짓으로 리딩하지 않고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팔렸다고 뻥치지 않고요. 예, 모두가 팔 수 있는 가격, 모두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많은 분들 저와 함께 하시고 이번 10월물 또 연말장까지 가입해서 연말장까지 한번 안전하게, 아이 그냥 하루에 10만원씩만 벌래 생각하고 들어오십시오. 하루 10만원만 벌어집니까? 하루 10만원만 벌고 싶은데 이렇게 벌어져요. 마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까지 휴일입니다. 여주입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방은 양매수 해놨기에 걱정 없습니다. 이미 챙겨놓은 돈만 해도 이만큼 됐습니다. 편안히 쉬시고 월요일 밤 장 어찌 되는지 보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대응 전략도 다시 세우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수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물러갑니다.